네, 안녕하세요. 지금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에서 청년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결희입니다. 과학기술 분야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과학기술 분야 청년 우수 인재들이 해외 유출로 이어지는 그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과제에서도 해당 부분에 관한 과제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주요 내용을 봐보면 청년 우수 인재 유출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청년 과기인 전주기 성장 지원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청년 과기인을 지원해주는 정책은 계속해서 이어져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인재를 양성을 해놓으면 그 청년들은 해외로 나가는 것을 원하고 또 실제로도 많은 청년들이 해외로 나가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지금 과학기술 능력이 결국 국력과 맞먹는 이런 시대에서 이런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려면 단순히 지원해서 그치지 않고 많은 우수 청년들이 한국에 남아있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을 좀 구현해보면 좋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AI 관련해서 혹시 한 말씀 더 붙여주시고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계신 저희 세 번째 남성분께 마이크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광주과학기술원에서 AI로 지금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 주신 청년 인턴분께서 말씀하신 정적으로 공감하는데, 저는 이제 그 전남에서 태어나고 광주에서 지금 대학원생까지 하고 있는데, 이제 해외 유출도 걱정이지만 사실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걱정입니다. 저는 수도권으로 나갈 생각이 없는 입장이기도 한데요. 근데 한 가지 조금은 결이 달 수 있지만, 그러니까 기존의 이제 지자체나 아니면 대한민국 정부에서의 정책 같은 경우는 지방에서 수도권을 나가는 걸 막자가 주였다면, 저는 좀 더 공격적인 관점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오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어제 이제 5년 동안 6만 명 청년 인재를 뽑겠다라고 했지만, 저는 오히려 이게 걱정되더라고요. 수도권 쏠림이 더 강화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점에서도 이제 수도권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 지역에서 1,000명 정도를 지역 쿼터를 만든다던가, 물론 이러면 지역에 있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대기업이 내려오는 입장이 되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 같은 이제 과학기술을 하시는 분들은 내가 원하는 직무, 내가 내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직무라면 해외를 나가도 되고 아니면 서울로 가도 되고 대구든 광주는 어디로 갈 수 있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지자체 입장에서도 이걸 여기 정착하는 인구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활 인구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다. 이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라면 누구나 오려고 할 텐데, 이 일자리를 사실상 인구 개수처럼 매겨서 그렇게 좋은 일자리를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면, 인재 유출도 문제인데요, 교수 유출도 문제입니다. 제가 이제 광주과학기술원에 있다 보니까 느끼는 건데, 서울대나 카이스트로 교수님들 많이 가십니다. 근데 가실 때 그 교수님 어떤 분들이냐? 가장 인기 있는 교수님들이죠. 가장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연구실의 교수님, 우리의 가장 수업에 인기가 많은 교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지금 현재 현장 속에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온 김에 그 하정우 수석님도 오셨던 것 같은데, 그 현장의 목소리가 상당히 뜨겁습니다, 수석님. 예, 그리고 지금 대학원생들이 사실 이 국무회의 많이 보거든요. 거의 연구실 장관이죠. 그런 식으로 많이 보고 있는데, 좀 수석님께서 혹시라도 이제 저희 과기원이나 아니면 또 과기원은 지원을 많이 받는 편이지만, 뭐 지방 거점 국립대학에 있는 그런 대학원생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이런 장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AI 미래계획 수석 가정호입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 두 가지 주셨고, 먼저 그 지역의 발전 이제 양성부터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7월 말 정도에 이때 지스트에서 오셨으니까요. 호남 지역의 신재생 에너지 중심으로 새로운 신성장 동력 산업,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R&D,
그리고 이와 관련한 인재 육성 관련한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지금 이제 대통령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게 각 지역의 균형 발전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이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공공기관을 보내고 회사를 보내고 하는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각 지역에서 정말 잘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하고 그 분야와 관련된 산업, 인재, 기술들을 거기에 규제 혁신까지 토탈 패키지로 해서 그 지역이 정말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그 경쟁력을 통해서 산업 발전하고 경제 성장하고 이것이 현재의 수도권 중심의 어떤 성장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호남 같은 경우는 다니고 계신 지스도 있고 또 한전공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전기, 전자 그리고 그와 관련된 AI 분야에서는 전국 그 어떤 대학보다 강력한 연구 역량, 교육 역량 그리고 더 가장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 그렇게 해서 해당하는 지역에서 성장한 인재가 그 지역을 굳이 떠나지 않아도 여기가 가장 좋게 만드는 그런 어떤 전체적인 토탈 패키지를 만드는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다른 지역들은 다른 지역 그 개별 지역들의 어떤 산업이라든가 환경에 맞는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지역 전반에 대한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는 거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요. 첫 번째 질문이었던 과학기술 인재 유출에 대한 부분들은 당연히 이제 정부 초기부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실제로 과학기술 R&D 혁신 방안 그리고 인재 유출 혹은 인재 확보 방안에 대해서 이미 과기정통부에서 태스크포스 팀을 준비를 해서 혁신적인 방안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은 앞서서 설명 주셨던 것처럼 전주기 인재 양성을 위한 여러 가지 단기 대책들, 그다음에 어떤 재정적인 어려운 부분들 학위를 진행을 하면서요. 그리고 박사 후 연구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처우들 뭐 이런 것들도 진행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처우 차이가 있다 보니까 특정한 어떤 연구소라든가 대학에서 하기 어려운 것들을 기업과 대학 혹은 연구소와 대학의 겸임을 통해서 어떤 처우 부분도 해결하면서 연구 자율성도 해결하는 이런 여러 가지 제도 개선들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떤 R&D 연구에 있어서 행정 소요도 너무 많고 풀칠하는데 시간 써야 되고 제안서 뭐 수백 페이지 써야 되고 결과 보고서 쓰는데도 시간 많이 걸리고 하는 이런 행정 요소들도 상당히 많이 혁신을 하는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연구자들이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하고 과학자들이 정말 존경받을 수 있는 사회, 그래서 과학자들이 가장 선망받는 직업이 되도록 하는 중장기적으로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 4대 과기원을 포함한 지역의 거점 대학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4대 과기원과 지역 거점 대학들이 함께 연계를 해서 각각의 지역의 산업 특화된 어떤 과학 기술 분야를 함께 더 성장할 수 있는 제도들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원래는 10월 초에 그 지스트 방문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현장 간담회를 계속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다음 달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석님께서 너무 답변을 잘해주셔가지고 지금 랩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해드리겠습니다. AI 말고 이제 다른 부분. 네. 잠시만요. 안 하신 저쪽 끝에 그 남성분 안경 쓰신 남성분인데 두 번째 분에게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